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핀테크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성장세가 정말 눈부셨어요. 특히 3년 동안 주가가 300% 넘게 올랐다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30 아래로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소파이 주식을 사는 게 과연 괜찮은 판단일지 여러분과 함께 좀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파이가 어떻게 이렇게 컸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파이가 처음에는 그 학자금 대출로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투자, 심지어 은행 서비스까지 다 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모했죠. 그렇죠. 바로 이런 사업 다각화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고, 이게 현재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성장률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요. 맞아요. 그 이면을 봐야죠. 일단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근 실적 발표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던데요. 네, 인상적이었죠.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고 순이익은 무려 700%가 급증했다고 해요. 네, 700%. 대단하죠? 그리고 신규 회원도 85만 명이나 늘어서 전체 회원이 11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와, 이 속도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럼 이 폭발적인 성장의 엔진,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순히 서비스 종류만 늘렸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정확하십니다. 그 숫자들은 소파이가 그냥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내실, 그러니까 수익성까지도 꽤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수익성까지? 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수수료 기반 매출이 72%나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72%요? 네. 이건 소파이가 내놓은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고 고객들이 이걸 실제로 활발하게 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종합금융 플랫폼 전략입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 있잖아요. 대출, 저축, 투자, 신용카드까지. 이걸 한 곳에서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 가지수만 늘린 게 아니라 고객이 소파이 앱 하나로 그냥 모든 금융 생활을 다 해결하게끔 그런 그림을 그린 거군요. 일종의 금융 원스톱샵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한 명이 여러 서비스를 쓰게 되니까 고객당 가치, ARPO라고 하죠. 그게 높아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쓰려고 다른 데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회원수 증가랑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경영진이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올린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 전망치도 올렸군요. 네. 매출 목표가 약 33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은 3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신규 회원 300만 명 이상.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재 성장 모멘텀이 계속될 거라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는 맞네요. 하나로 시작해서 금융생활 전반을 다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커 나갔다는 점, 그리고 그게 실제 숫자로도 보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빨리 크는 주식에는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바로 가격. 그쵸. 가격이죠. 현재 주가가 이 모든 성장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죠. 밸류에이션. 네, 현재 소파이의 주가 수익 비율, 그 P 레이시오라고 하죠.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이게 약 52배 수준입니다. 52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평균 PE가 요즘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아,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52배라 S&P 500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다면 이 높은 숫자가 지금 소파이 투자를 고민하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비싸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높은 PE는 시장 참여자들이 소파이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를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그 성장세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믿고 그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도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파이가 시장의 그 높은 기대만큼 성장을 못 보여주면 실망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할 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이런 걱정을 좀 더 키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미국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시장 예상보다 낮았고요. 아, 그랬죠. 심지어 그 전 두 달치 숫자마저도 하향 조정됐거든요. 이건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좀 식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소파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 특히 대출 사업 비중이 큰 회사들은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 아주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대출도 적극적으로 받을 때 가장 빨리 크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반대로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 국면으로 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대출부터 줄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경제 성장 둔화는 단순히 소파의 성장 속도만 늦추는 게 아니라 핵심 사업인 대출 쪽에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이 되면 단순히 신규 대출 수요만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나갔던 대출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부실 문제요? 네. 즉,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 연체율이나 아예 떼이는 부실률이 증가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건 소파의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주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만약 정말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소파이는 이 충격을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방어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나온 소파의 신용 관련 지표들은 오히려 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2025년 2분기 연간 부실률은 이전 3.31%에서 2.83%로 오히려 줄었고 개인 대출 90일 이상 연체율도 5분기 연속으로 떨어져서 0.42%라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뭐랄까 경기 둔화 우려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만 보면 소파이의 신용관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부실률, 연체율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건 대출 심사가 잘 되고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잘 갚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용 관련 지표들이 후행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후행성 지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경제 상황이 실제로 나빠지기 시작해도 그 영향이 연체율이나 부실률 같은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입니다. 아,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도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건 아니죠. 보통은 저축을 좀 쓰거나 다른 방법을 찾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는 시점에 가서야 연체가 발생하고 그 뒤에 부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시간차가 있네요. 네. 따라서 현재 연체율, 부실률이 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이 지표들의 추세 변화를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 추세 변화요? 네. 만약 이 하락 추세가 멈추거나 반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소파이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숫자가 좋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정말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네요. 어쩌면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종합금융 플랫폼 전략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회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또 경기 둔화 시에는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안고 있다. 정말 딱 양면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소파이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양면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소피는 여전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소파이의 그 원스톱 금융 서비스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타고 있죠. 경영진도 계속 혁신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계속 강조했던 높은 밸류에이션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현재 주가에 이미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 이 점을 투자자가 알아야 한다는 거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 3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파이도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커졌고 앞으로는 과거 같은 고성장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성장과 꾸준한 수익성 개선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단계가 달라지고 있다. 네. 뭐랄까 초기 스타트업에서 좀 더 성숙한 성장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 접근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회사의 수익성 개선 능력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게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 이하의 소파의 주식, 지금 여러분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투자자 개인에게 달려 있겠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 또 목표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소파이 같은 성장주에 원래 있는 그 높은 변동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단기적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전략을 강하게 믿는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특히 소파이의 연체율이나 부실률 같은 신용지표 추세를 정기적으로 꼭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투자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주식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와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뒤에는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는 밸류에이션과 또 경기 변동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함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소파이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라는 순풍과 또 경기 둔화라는 역풍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앞으로 핀테크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현재 데이터로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긴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소파이 같은 새로운 핀테크 플랫폼을 과연 어떻게 대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 편리한 디지털 플랫폼에 계속 충성할까요? 아니면 수백 년간 신뢰를 쌓아온 그 전통적인 대형은행의 안정성을 찾아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일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소파이의 진짜 경쟁력과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시에 드러나는 진짜 고객 충성도와 브랜드 파워. 이전까지 고려해야 소파이의 미래를 더 깊이 볼 수 있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소파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